자기 이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가 오히려 탐욕을 만든다고. 나는 유년기가 지난 뒤 세 가지 조건의 삶을 살아봤다. 합니다. 첫 번째는 우연 말고 돈 가질 방법이 없고 타인의 결정과 도움으로 지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표현들이 다음 페이지 131쪽에 네 번째 줄인가요? 흥정하고 계산해서 돈을 치려하는 이런 애이다 해놓고 10번째 줄인가요? 흥정만큼 싫은 게 없다. 그런 표현. 흥정이 왜 싫으냐면 그것은 순순히 속임수와 뻔뻔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랍니다. 흥정이. 그 다음에 편지의 그 요행성 이야기하죠. 말하는 게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할 용기가 없는 탓에 편지의 요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편지는 압박 효과가 그다지 없고 상대방의 거절을 손쉽게 해준다. 실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을 문자를 쓰거나 우리 오늘날 같은 문자를 보내겠죠. 그런 얘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예의 없이 느껴지기도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을 하기가 어쨌든 거절을 쉽게 해주는 것은 매는 있는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는 게 말로 하는 것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재밌는 건 17번째 줄인가요? 밑에서 부유함은 수입보다 정돈된 생활에서 나온다. 저마다 제 손으로 자기의 운수를 짓는다. 내가 보기엔 편치 못하고 째째하며 바쁜 부자가 그저 단순히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것 같다. 부의 한복판에서 궁핍한 것이 가난 중에서도 가장 힘든 가난이라. 부의 한복판에서 궁핍한 것. 이 째째하게 사는 것이니까. 이게 가난 중에서 가장 힘든 가난이다. 정말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돈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한테도 돈을 쓸 줄 몰라요. 밥도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될 텐데 그건 좀 위덕이라고 볼 수 있을란가. 저는 누가 옛날에 우리 그 관정 이종환 장학재단 요즘 한 1조쯤 내놨나요? 그 당시 8천억 내놨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짜장면 먹었다는데 옛날은 그렇겠지만 돈을 벌 때는 바빠서 그렇겠지만 짜장면을 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또 째째하게 굴면 지 자신한테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한테.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돈을 가지고 쓸 때 부자가 너무 아끼게 되면은 째째하다 그랬잖아. 우리가 아끼게 되면 인색하지만. 그분은 그 일화상으로 보면은 가끔 짜장면을 먹거나 이렇게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짠짠하게 활동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말하는데 그렇게 얘가 버렸다는데. 자기 좋아하는 음식이 점심에 짜장면에서 이거 먹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심사공개된 거겠지. 그분이 여성 편력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에 좀 오르고 했거든요. 위자료를 안 주려고 그랬다는 말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위자료를 안 주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 이랬으니까 그분이 영 자린고비나 이런 건 아니고 예전에는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는 짜장면이 돈가스보다 더 귀한, 요즘 돈가스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면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귀한 음식 먹는 거죠. 하고 식사 시간이 점심 때. 어쨌든 응엄지락한 거는 맞나 봐요. 돈을 맞아. 쓸데없는 데는 안 쓰는 거 맞아. 제 주변에도 보면 돈을 큰 돈인데도 맹쾌하게 쓰는 분이 있고 써야 될 때 좀 짜잘부리하게 안 써서 욕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거는 별로 안 쓰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번에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요거 내놓을게 하고 탁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잘 쓰는 거.
이 이제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의 한복판에서 궁핍한 것이 가난 중에서 가장 힘든 가난을 해놓고 제일 마지막 줄에 오직하면 제 백성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는 폭군이 되는 것인지 그보다 단 궁핍이 있겠는가. 참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633쪽 아까 자기 인생에서 첫 번째는 우연이라고 그랬죠. 우연 말고는 달리 돈을 가질 방법이 없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돈을 갖게 된 상태입니다. 상당한 액수를 비축하고 대비한다는 건데 그러나 뭐 누가 뭐라 야 그럼 모든 거 대비할 수 없잖아. 그렇지만 많은 것을 대비한다고 자기는 얘기했는데 돈이 많이 이제 있을수록 그 염려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친꾼이 또 뭐 어찌 가져갈 것인가, 집에 두면 안전한 것인지 뭐 그러다 누구보다도 이 돈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그래서 거기 보면은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133쪽 마지막 줄에 있죠. 돈을 버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 그래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지출이 덜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세 번째 줄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지출이 덜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철학자 비온이 말하곤 했듯이 숫 많은 사람이건 대머리건 털이 뽑히면 화가 나게 말이라.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정말 피부와 기가 참. 근데 저는 지난주에 모임 한번 가서 느낀 건데 70대 초반 선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느낌이 다르더라고. 자기는 굉장히 뭐 듣는가 몰라도 추하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자기 관리를 잘 근데 거기 보면은 내 아는 분이 자기가 은퇴했죠. 은퇴가 80점 되는데 연세가 두 분 다 교수로 은퇴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좀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 연금으로 사먹으려고 했는데 한 분은 부동산 꽤 많나 봐. 한 100억 점 되는 모양인데 맨날 보면은 돈 자랑을 한대요. 근데 돈을 안 쓴대요. 돈을 안 쓰고 그러지. 밥값 산 그게 자기가 낸다는 거야. 참나 이런 게 근데 맨날 또 돈 자랑을 한대요. 무슨 심리인가. 그 전에 금 교수님 그러지 않았어? 친구분 중에 그래가지고 요즘은 밥 잘 샀다고. 그분은 금 교수님은 다른 이유가 생겼죠. 그 사람한테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큰 그걸 겪고 나면 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잘 안 바뀌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방금 이야기한 그분은 제가 유심히 보는 이유가 삶의 방법들이 마산시내에서 건물을 몇 개 갖고 있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매일 마고 모임 가죠. ROTC 하면은 뭐 이재호 회장부터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이재호 회장 살아 계십니까? 예. 근데 나름대로 뭐 마산 시내에서 뭐 잘 다니고 이런 분이 그런가 봐요. 매일은 아니고 한 번씩 보면 유명준이 걱정 없잖아. 연금 둘이나 받는데 밥 살게요 이러거든. 근데 어느 날 그래서 형님은 그 집 20억짜리 2개만 팔면은 매일 거기 134쪽에 밑에서 7번째 줄인가요? 비천하게도 자기 재물을 즐길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고 모으는 것만 기꺼워 쓰지는 못하고 지키기에 급급해진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엔 돈 많은 사람은 모두 인색하다. 그래서 그 플라톤은 육체적 또는 인간적 자산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건강이 최고고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는데 아름다움,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부가 제일 뒤네. 그죠? 건강이 최고고. 근데
지혜의 조명만 받기만 하면 불안 눈먼 것이 아니라 아주 통찰되겠다. 잘 쓰면 좋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디오니시우스 2세가 있죠. 이 점을 멋진 행동을 보여줬다. 그래서 신하 부하인 시라쿠사인이 땅에 보물을 숨겨줬다 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일마가 이제 조금 남겨두고 가져왔다는 것이, 근데 일마가 또 딴 데 가서 잘 쓰고 있다니까 돈을 돌려줬다는 걸 남는 거. 자기가 그 가져온 걸 나머지를 돈을 줬다는 얘기. 돈스러운 법을 배웠으니까 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삶입니다. 중간에 딱 있죠. 내 느낌대로 말하자면 말할 것도 없이 훨씬 즐겁고 잘 조절된 삶으로 돌아왔다. 지출을 수익과 나란히 달리게 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그 표현도 있습니다. 표현들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운이 좋아 손에는 무기는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표현도 있습니다. 키케로의 표현. 구매 일정을 갖지 않는 것도 하나의 부요. 탐욕스레 사지 않는 것도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재물이 없어도 별로 겁나지 않으며 그것을 늘릴 욕심도 없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키케로. 부의 열매는 풍요요. 풍요의 척도는 만족이다. 결국은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그 병에 대해서 뭡니까? 인색이겠죠. 인색.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 중에서 탐욕을 봐야 되는 인색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자기 한 고위 성직자의 행운을 높이 평가한다고 얘기하면서 고위 성직자가 그 하인한테 또는 다른 이에게 깨끗이 맡겼다는 재산을. 그런데 그래놓고 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타인의 선함에 대한 신뢰는 그 자신의 선함에 대한 가볍지 않은 증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것을 돕는다 했습니다. 그 중간에 딱 B라고 되어 있죠. 10번째 줄인가요? 여유와 궁핍은 각자의 견해에 달렸다. 부도, 영광도, 건강도 그 소유자가 그것들이 부유한 만큼만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다. 각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해질 것이다. 불행한 것이다. 자, 재밌는 딱 표현이 있습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제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수는 우리에게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재료와 씨앗을 제공할 뿐이다. 운수보다 더 강력한 우리 마음이 운수를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 식으로 써먹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주관자라는 뜻이죠. 이 책이 참 진도 나가기 어려워. 곳곳에 이렇게 이 명쾌한 그런 내용들이 혹은 또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있잖아요. 옷을 입으면 세 번째 줄 밑에서 더워지는 것은 옷의 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열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 이게 보냉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한 5번째 줄인가요? 게으름뱅이에는 하급이, 술꾼에게는 금주가, 방탕한 자에게는 금약, 허약하고 나태한 사람은 운동이 고민이고 행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물 자체가 이토록 고통스럽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약함과 비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건 또 결국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참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며 고통을 견디라고 제각각으로 설득하는 수많은 논술 중에 왜 우리는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것을 찾지 못할까?
그래서 고통을 견디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래서 아까도 재밌는 표현은 큰 고통은 그냥 극장에서 빠져나가시 그냥 죽고 중간 고통은 참고 사소한 고통은 좀 그렇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각자의 각자가 가져야 될 견뎌야 될 이 고통이 고통 양이 좀 다르겠죠. 감내해야 될 게. 형태나 이런 어. 게 다 다르니까. 네. 남들 눈에는 똑같다 보이지만 어. 자기 마음이나 다 다르게 그게 보면 그러겠죠. 그 시에 보면 10번째 줄에 밑에서 키케로 얘기해. 쾌락 가운데서나 고통 가운데서나 우리는 경박한 편견,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어떤 편견에 지배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물러져서 이를테면 물같이 되면 우리는 불에 쏘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못 베긴다. 모든 것이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각자의 능력이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덕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르듯이. 결국 고통의 쓰라림이라 인간의 해악함은 아무리 내서 봐도 철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봤자 철학은 이런 난공불락의 답변으로 방할 테니 말이다. 그렇죠. 재밌는 표현입니다. 필요에 시달리는 삶이 나쁘다면 적어도 필요에 시달리는 삶, 그것을 반드시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몽테뉴 얘기는 죽음을 찬양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이라. 자기 탓이 아닌 것은 아무도 오래 고통받지 않는다. 죽음도 삶도 견딜 용기가 없는 사람, 저항할 의지도 도망칠 의지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리 걔네가 마음이 강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